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는 MC 구입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기온이 조금 올라갔죠. 살만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건강관리 여러분 잘 하시기 바라고요. 지난 시간에 제가 이 파인애플 스토리 내용을 요약을 해서 여러분께 좀 들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한꺼번에 너무 길게 이렇게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것보다는 1편, 2편, 3편 보시기 좀 쉽게 이렇게 나눠서 소개를 해드려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1편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 다음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우리 댓글을 달아주신 구독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한 분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가지고 빨리 영상을 제작을 해야겠다. 감기 걸려서 제가 며칠 동안 또 미루고 있었는데 그러지 말고 꾸준하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려야지 이런 의무감을 가지고 이 편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파인애플 스토리 2가 되겠죠. 내용 이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토코닝 선교사가 6인의 선교지에 나가서 파인애플이 먹고 싶어서 묘목을 구해와서 묘목을 그 원주민의 도움으로 품삯을 주고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묘목을 다 심었어요. 파인애플 밭에. 그러고 난 다음에 3년의 그 자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3년 동안 파인애플 먹고 싶은 걸 이렇게 참아가면서 빨리빨리 잘 익어라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막상 3년이 지나고 난 뒤에 파인애플 밭에 가서 파인애플을 좀 먹으려고 이제 따려고 잘 익었나? 매일매일 가겠지만 가서 봤더니 이게 잘 익은 파인애플은 물론이고요. 좀 익어가는 파인애플까지 누군가가 밤사이에 다 따가버린 거예요. 파인애플이 없어진 거죠. 그래서 대체 누가 내 파인애플을 훔쳐간 거야? 이렇게 화가 나서 원주민들에게 누가 훔쳐갔냐고 얘기를 했더니 원주민들이 발뺌을 하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훔쳐가지 않았어요. 나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이렇게 발뺌하는 그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 화가 나죠. 오토코닝 선교사는. 왜냐면 원주민들이 평소에도 손버릇이 그렇게 좀 안 좋대요. 그래서 오토코닝 선교사 가족이 운영하는 병원이라든가 상점에 와서 아니면 집에 와서 이렇게 몰래 물건을 막 가지고 간 거는 가지고 간 거를 이렇게 숨겨가면서 쓰는 게 아니고 너무나 떳떳하게 막 드러내놓고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내 거 아니냐고 하면 아니라고, 이거 원래 내 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6인이 섬에 누구가 있겠어요? 원주민과 그리고 오토코닝 선교사 가족밖에 없는데 누가 훔쳐갔겠어요? 답은 뻔하잖아요. 근데 이게 발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이렇게 발뺌을 하면은 운영하고 있는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소! 이렇게 그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났기 때문이죠. 그래도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나서 이 병원 문을 닫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 약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아파도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제발 병원 문을 다시 열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바람에 마음을 고쳐먹고 병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파인애플이 없어지고 그랬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마음속에 그 들끓는 분노. 선교사지만 그래도 인간인지라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 정말 몹쓸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에 이 파인애플을 훔쳐간 그 주범을 잡아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주범이 누구였냐면요.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네? 누군지 눈치채셨다고요? 네, 누굴까요? 이 주범이요. 바로 그 처음에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 밭에 그 파인애플을 좀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그 원주민 있죠. 같이 일을 도와서 파인애플 묘목을 심었던 그 원주민이 파인애플을 다 훔쳐간 거예요. 아니 그 사람에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파인애플을 훔쳐갈 수가 있어. 이건 내가 품삯을 주고 당신에게 시켜가지고 한 내 밭에 있는 내 나무이고 내 파인애플인데 그걸 당신이 훔쳐가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 손으로 심은 것은 내 입으로 가져간다. 이게 바로 밀림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참, 우리 선교사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말은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내 손으로 심은 것은 내 입으로 가져간다.
뭐 그게 밀림의 법칙이든 유기니 그 원주민들의 법칙이든 그건 알 바가 아니지만 이 선교사 정말 이 3년의 시간을 기다리고 그리고 그 품삯까지 다 줬는데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품삯을 주고 일을 시킨 거고 당신은 품삯을 받았기 때문에 파인애플의 소유주는 납니다. 오토코는 선교사인 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시켰대요. 하지만 이 그 원주민은 들은 척만척, 이해를 했을 수도 있는데 전혀 이해를 못한 척, 그건 아니라고, 내 손으로 심었으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원주민의 법칙이다, 밀림의 법칙이다, 이걸 자꾸 우겨댔다고 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오토코닝 선교사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 파인애플 밭을 반을 나눠가지고 반은 당신들에게 주겠소. 그러니까 당신들이 가지고 가서 파인애플을 따먹고 그 나머지 반에 있는 그 파인애플 밭은 건드리지 마시오. 이거는 우리 가족들이 먹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만 봐도 정말 오토코닝 선교사 대인배 아니겠습니까? 자기 밭인데요. 자기가 다 묘목 사가지고 와서 이렇게 품삯 주고 밭에 만들어서 3년을 기다렸는데 그거의 절반을 이렇게 떼준 거죠. 원주민들에게. 이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다 싶은데 원주민들이 그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밭에 와서 오토코닝 선교사의 그 파인애플까지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오토코닝 선교사는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어차피 나는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파인애플 계속해서 이 원주민들이 훔쳐가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이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다 뽑아서 버려버리든가 아니면 이렇게 다 뽑아가지고 원주민들에게 가지고 가서 당신들이 먹으시오 라고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했죠. 이 나무를 다 가지고 가서 당신들의 밭에 옮겨 심으시오. 이 나무는 당신들이 심은 거니까 당신 거라고 하니까 이 나무들을 다 가지고 가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원주민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그러면 당신 그 파인애플 나무를 우리에게 옮겨 심으라고 하는 거니까 옮겨 심는 그 품삯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죠? 갑자기 이 파인애플 나무의 소유주가 이 선교사가 된 거예요. 자기들 거라고 웃기다가. 너무 기가 막혔죠. 아니 그걸 왜 내가 줘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당신이 옮겨 심으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에게 옮겨 심으려면 품삯을 줘야죠 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우리는 파인애플을 나무를 심을 밭이 없으니까 그 밭을 개간할 품삯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힐 뿐만이 아니고 코까지 막히는 거죠. 오토코닝 선교사가 정말 화가 나서 화가 정말 이게 분노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가지고 가도 돼요. 나 이 파인애플 나무 다 뽑아가지고 이거 그냥 쓰레기통에 다 버려버릴 거야. 쓰레기 더미에 버려가지고 불을 쏴지르든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일단 나는 몰라. 내가 다 뽑아가지고 이거 그냥 다 처리해 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파인애플 나무를 다 뽑아가지고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새롭게 그 밭에 파인애플 묘목을 가지고 와서 원주민에게, 그걸 또 100그루를 다 혼자 심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원주민에게 부탁을 했는데 뭐라고 그 다른 원주민에게 부탁을 했냐면 원주민이 가지고 싶어 했던 이 칼이라든가 뭐 이런 걸 선물로 주면서 품삯으로 주면서 이게 그 파인애플 나무를 심는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묘목을 심는 대가라는 거 꼭 잊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를 했어요. 이걸 받았기 때문에 이 파인애플 나무의 소유주는 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처음부터 한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했더니 알았대요. 그 칼은 어디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대요. 이 칼은 누구 거? 하니까 내 거. 그러면 이 나무는 누구 거? 했더니 선교사님 거. 뭐 이런 식으로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된 거죠. 그래서 나무를 심었습니다. 또 3년의 시간을 흘렀어요. 이 파인애플 한번 먹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 3년의 시간이 흘러서 이제 파인애플 나무가 파인애플이 익어가면서 자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이제 파인애플, 싱싱한 파인애플 먹어야지 또 한 3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들뜬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파인애플들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밤 사이에 와서 누군가가 또 파인애플을 막 익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 거예요.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정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이 오토코닌 선교사는 결국은 원주민들이 무서워하는 세퍼트를 가지고 와서 파인애플 밭을 지키게 합니다. 근데 큰 그 세퍼트가 막 지키고 하니까 이 파인애플 밭에 이렇게 들어오려고 했던 원주민들이 놀라가지고 도망가고 훔치지를 못했어요. 그래도 이렇게 드문드문 또 이렇게 훔쳐가고 하니까 어떤 조치까지 내렸냐면요. 가게 문까지 닫았어요. 상점이죠. 원주민들이 뭐 물품을 훔쳐가든 사가든 했던, 나눠줬던 그 상점 문을 그냥 닫아버리고 세퍼트까지 뭐 기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주민들은 그 근처에, 선교사 근처에 아예 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 이제 마음 편안하게 나의 파인애플을 먹을 수가 있겠군. 이러면서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분노가 일단은 조금 수그러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파인애플을 먹었죠. 그런데요, 어떤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파인애플은 얻었으나, 파인애플은 득했으나 원주민들이 없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뭐 물건을 살 수 있는 상점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문이 닫혔으니까. 그렇다고 파인애플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유 뭐 이런데 내가 여기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 하면서 우리는 다시 밀림으로 돌아갈 거야. 밀림 속에서 그냥 사는 게 마음 편하지 우리가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면서 모두 다 밀림 속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선교사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 원주민들이 있는 곳으로 왔는데, 정작 원주민들이 다 떠나가고 난 뒤에 이 오토코닌 선교사는 혼자 가족들과 우두커니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구나. 오토코닌 선교사와 원주민들의 갈등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분노를 정복할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 스토리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